통증이 일상생활을 못하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뭐 걷는 거는 할 수가 없었고 무릎이 콕콕 쑤시고 아프면서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했는데 다양한 통증에 노출되어 있는 몸. 나이가 들어 아프고 다쳐서 아프고 삶을 뒤흔드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기혈순환을 도와 통증을 해결한다. 한의사 차종열 원장. 다양한 한방 통증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인다. 한의사 정승호 병원장. 고귀자 씨는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다치거나 무리를 했던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통증이 찾아왔죠. 아픈 무릎에 신경이 쏠리니 손은 늘 무릎을 향합니다. 2, 3년 전부터 무릎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통증 크림도 받고 뼈주사를 맞아봤지만 효전이 없어서 무릎이 콕콕 쑤시고 아프면서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했는데 특히 계단에 오르내릴 때가 너무 심해서 못 오르겠더라고요. 늘상 해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시로 오르내리던 계단도 큰 벽같이 느껴졌죠.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도 많아졌는데요. 무릎과 함께 어깨 치료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고 기자님은 온몸에 염증이 많으셔서 무릎도 너무 많이 아프신데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염증이 심하셔서 팔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극심한 상태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안쪽 부위가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경락적으로 간하고 연결된 경락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내 측축부인데 이쪽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주로 이쪽이 많이 탈이 나요. 퇴행성 변화가 올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아프시지만 지금 호전되고 있는데 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집중 치료하시면 통증이 많이 경감되실 거예요. 무릎 관절 좌우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부터 무릎을 보호하는 내측 측부인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은 조금 빠진 느낌이죠. 통증을 줄여주는 침 치료하고 염증을 줄이는 약침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방 물리요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침 치료와는 차별화된 가열식 화침 치료인데요. 인대나 힘줄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해 내측 측부인대와 힘줄의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빠지는 수가 있어요. 구멍 좀 잘 막아서. 급성 통증은 한 2주에서 4주 정도 기간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도 이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무릎 관절염은 아무래도 퇴행성이다 보니까 좀 더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진행합니다. 통증 부위에 자극을 가해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돕는데요. 주변 조직의 미세 혈관들이 형성되면서 혈류 순환을 증진시켜줍니다. 무릎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지는 걸 느껴서요. 그래서 앞으로 무릎이 더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돼요. 산에 등산도 가고 싶고 배드민턴도 좀 친구들과 같이 치고 싶고 우리 손주도 좀 업어주고 안아주고 싶고 좀 그러고 싶어요. 주복실 씨는 허리와 무릎 통증이 지속되면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이미 무릎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허리엔 디스크 협착 진단을 받은 상태였죠. 10년 전부터 많이 아팠는데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은 5분 이상은 못 서 있어요. 서가지고 막 몸을 움츠리면서 겨우 이제 설거지하고 통증이 일상생활을 못하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뭐 걷는 거는 할 수가 없었고 큰 볼일이 있어가지고 가게는 가는데 아파가지고 가다가 이제 다리를 막 두드리고 털털 털어야 되고 발끝까지 시큰거리고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프고 어떻게 해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치료의 마지막 단계로 선택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으니 더욱 절망적인 심정이었죠. 빠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협착증으로 진단받으셨고 양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환자분 또한 스스로도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 심신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심하시잖아요. 그래서 허리 쪽에 이제 침 시술 받고 계시고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허리에 긴장이 처음에 굉장히 긴장이 좀 심하셨는데 오늘은 긴장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조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꽉 이제 신경근을 잡고 있다 보면 통증이 좀 생기는데 그게 조금 좋아지고 계시고 수술 후 외형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 관절 기능이 바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술 후에는 재활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주복실님처럼 다소간 연령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활 치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분이 재활 치료를 좀 등한시한 점이 통증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수술만큼이나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서 관절이 구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동 범위를 회복해야 하죠. 보면 왼쪽 다리가 역시 짧아져 있고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교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추나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뼈와 관절, 근육을 밀고 당겨 틀어진 척추를 교정합니다. 불균형한 척추가 교정되면서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허리 주변 혈자리에는 침 치료를 진행해 허리를 강화시키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한방에서 동의보감을 보면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어귀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면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기혈의 순환이 막히게 되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한방치료의 지향점을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 볼 수가 있는데요. 침이나 한약치료를 통해서 인체의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통증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방치료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찬영 씨는 평소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통증이 잦았는데요. 동료들과 풋살을 시작하면서 통증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직장 동료들과 풋살을 하는데 몸싸움을 너무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보행 중에 허리랑 골반 쪽이 아파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요추 3번, 4번, 5번의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땐 허리 통증과 왼쪽 고관절까지 통증이 심했는데요. 그동안 참고 버텨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요추뼈가 있고 여기가 이제 꼬리뼈예요. 엑스레이상에서 모든 걸 정확하게 사실 진단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보이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 요추 5번이 다른 뼈들에 비해서 이 라인을 그어봤을 때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뭐 저림 증상이라든지 뭐 신경 자극 통증 이런 것들이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이랑 약침 치료를 진행을 해서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척추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에 침을 놓아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뻣뻣해진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허리 주변의 혈자리에 침, 뜸, 부항 등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통증 경감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약 추출물을 직접 혈자리에 주입하는 약침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약침요법이 굉장히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또한 병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수 치료를 통해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추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근육이 동원되는 순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근을 제대로 쓰고 등 근육보다는 복근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등 근육을 이완되게끔 해서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체의 강력한 파동을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돕습니다. 이번엔 저온 자극을 통해 피부 온도를 급속히 냉각시켜 손상된 부위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이제 통증이 많이 완쾌돼서 가족들하고 여행 또 이제 장거리 운전해도 몸이 안 불편하니까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이제 딸이랑 이제 배드민턴, 공차기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제 좋아하던 평소에 즐겼던 야구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기대됩니다. 박혜윤 씨는 4년 전 축구를 하다 발목과 무릎을 다쳤습니다. 버스 운전 일을 하면서 매일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증상은 더욱 악화됐는데요. 발목 같은 경우는 찌릿찌릿하다 보니까 통증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었고 집에서 냉찜질부터 온찜질까지 다 해봤는데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집에서 물리치료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 그때 잠깐만 통증이 벗어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통증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해봤지만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발목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 치료가 조금 덜 됐고 그 상황에서 지금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면서 자꾸 무리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약침 치료거든요. 그래서 약침 치료가 들어가서 인대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이제 인대를 힘줄하고 인대를 보강을 해줄 거예요. 약침이. 또 제가 저번에 우리가 먹고 있는 한약, 그 한약도 몸에 열을 내려서 땀도 식혀주지만 인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봉침과 약침을 결합한 봉약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봉약침은 봉독을 추출해 가공한 주사제로 염증 제거, 면역 강화,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볼동 약침이라는 약침으로서 인대라든지 힘줄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손상된 인대하고 힘줄의 재생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약침입니다.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시술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증을 느끼는 무릎과 발목에 도수 치료를 진행합니다. 수술 후 재활이 부족한 상태로 장시간 운전을 지속하면서 과한 움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는데요. 불안정한 관절을 바로잡아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더불어 하지 관절에 고유 수용성 자극을 줘 신체 각 부위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수 치료는 일반적으로 뼈의 위치가 안 맞을 때 관절의 뼈를 위치를 근육의 길이를 충분히 맞춰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잘 나타나는 가운데 운동 치료를 해서 움직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가동 범위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치료나 이런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통증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대를 강화하고 불안정한 관절을 바로잡아주는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무릎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술한 후에 좀 뭉툭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도수 치료를 받고 나서 한결 수월하고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캠핑을 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나 족구나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다치지 않고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영욱 씨는 작년 요추 4번, 5번에 디스크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나날이 심해지면서 최근까지 말 못할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계단을 진짜 뭘 안 잡으면 못 가고 평상시에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를 1시간도 더 걸려가 걸어갔어요. 병원을 갈 때는. 그러고 밥도 앉아서는 못 먹고 그냥 서서 한 숟가락 떠먹고 말고 전혀 앉아서 생활하는 거 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울 때는 그냥 누말대로 뒹굴어져요. 그렇다고 수술을 진짜 부러져서 수술할 정도면 차라리 나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더 사람은 참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죠? 남모르는 고충, 남보기는 뭐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 매 순간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통증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죠.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비수술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위는요? 디스크 협착하고 디스크로 인해서 작년에 시술을 1회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저림이라든지 허리 통증이 심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통증은 협착증이 시술을 받았지만 또 재발이 좀 되셨고 골반 주변 근육들이 많이 경결이 돼서 그런 통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침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도수 치료 받으시고 맞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많이 좀 허리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다리 저리고 이런 것들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고 계시는구나. 한 2주 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급한 불은 끈 것 같고 요대로 계속 치료를 하시면은 더 많이 좋아지셔서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침 치료를 통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제어해드리면서 약침 치료를 통해서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부위의 염증을 줄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수 치료를 통해서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통증 부위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동안 차도가 보이지 않던 증상이 치료 2주 만에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치료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침이라는 건데 내려갈 때 아파요? 더더더. 여기서부터 아프네. 올라올 때. 지금 허리도 좀 안 좋고 그거밖에 안 되고. 근데 잠깐만 앉아보세요. 요 뒤에. 요즘에 그 어깨도 좀 안 좋으시다고 어깨는 치료를 못 했는데 우리가 허리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깨 한번 올려보죠. 석회화근염이 있던데. 이까지밖에 안 되네. 지금. 오케이. 경락을 소통시켜 골반각 내 근육이 풀리도록 하는 오행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즉각적인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도 늘어나게 되죠. 잘 내려가지. 펴봐.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해주면서 골반 안에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 스트레칭. 옳지. 안 아프죠? 이제. 이번엔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손날 쪽에 위치한 후계혈액 오행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침 꼽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운동을 하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침 맞고 누워 계신 동안 자꾸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어때? 바로 올라가죠? 다르죠? 아까하고 완전. 지금 아까 분명히 딱 걸려갖고 안 올라갔는데. 처음엔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해 움직임도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한방치료가 질병의 기능적인 측면, 인체의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치료한다 하면은 엑스레이 검진이라든지 양방 도수 치료,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협진 치료를 하면은 질병의 기능적 측면 아니라 구조적 측면까지 같이 봐줌으로써 더 잘 치료가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인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방과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양방이 만나 더욱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에도 가고 싶고 마음대로 걸어서 여행도 가고 싶고 진짜 그래요. 손주도 마음대로 안아도 보고 싶고 어부도 보고 싶고 그게 제일 꿈이었는데 그걸 여태까지 마음대로 못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은 흔한데 그래 그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한 달 전 장유경 씨는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과 어깨, 허리에 심한 통증이 나타났죠.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한 달 전에 교통사고 나서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다쳤는데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 즉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이었는데요.
어깨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물건도 제대로 못 들고 파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가장 흔히 어깨 통증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어깨의 근력이 약해지고 결리면서 삐걱대는 소리가 동반되기도 하죠.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어깨가 처음에 사고 나시고 지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안 올라가시다가 치료받고 지금 많이 올라가시죠? 네. 예,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던 게 침 맞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귀까지 다 올라가시네. 예, 지금 잘 낫고 있고 많이 회복되셔서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환자 본인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아직 힘줄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침 치료하고 한약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걸 돕는 동시에 도수 치료를 병행해서 더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 염증 치료를 위해 소염 효과가 있는 황면 해독 약침을 놓습니다. 팔은 한번 천천히 올려봅시다. 아이고야, 이제 잘 올라가긴 올라가네. 안 아파요? 예, 요거는 이제 첫날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제 잘 올라간다, 그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요 부착죠. 눌리면 아직 아프죠? 어깨의 운동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발의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 행간혈과 손날 쪽에 위치한 후계혈에 오행침을 놓습니다. 어깨하고 연관된 두 자 혈자리거든요. 자, 이제 한번 만져볼게요. 어때요? 이제 여기 통증이 없죠? 아까 눌릴 때하고 다르죠? 확실하죠? 튜빙 밴드를 사용하는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을 진행합니다. 날개뼈 부근의 근육을 자극하고 위팔뼈가 관절 내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안정성을 높여주는 치료인데요. 어깨 통증 개선과 관절 가동성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팔을 못 올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동상도 가고 싶고 이제는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통증이 느껴졌을 때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저하된 삶의 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주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사라지는 통증이라 한다면 그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간헐적이던 통증이 점차 지속적으로 바뀐다든지 그 빈도가 강해지고 강도가 강해진다 하면은 즉시 늦추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